대형적 흥망사 제2강으로 갑니다. 지역으로 보면 영국 관광지입니다. 영국을 한번 놀러 가야 되겠죠. 영국에는 어떤 관광지가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의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 녹색 지역은 평평한 데죠. 갈색 지역은 높은 산지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북쪽, 여기를 하일랜드라고 불러요. 하일랜드는 상당히 높은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이 적게 살겠죠. 그리고 항상 서풍이 불입니다. 항상 서풍이 불어서 습도가 높아요. 안개가 많고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바람이 분다는 거 습기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안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 그 덕분에 겨울에 춥지 않죠? 영상 뭐 5도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예전에 런던에 갔을 때 보니까 겨울에 영상 5도인데 되게 추운데 거기서 그냥 바깥에서 맥주를 마시고 막 그래요. 지하철에도 여기 우리처럼 문이 없어요. 그냥 다 뚫려 있어요. 생각보다 이 사람들은 추위에 강하나 봐요. 이 정도 추위는 뭐 견딜만 한 거죠. 자, 잉글랜드의 서부는 대체로 낮은 구릉지대다. 여기 웨일즈도 산간지대, 스코틀랜드 산간지대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보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 감정이 보존이 되려면 지리적으로 이렇게 산간이 높은 경우에 이런 게 보존이 돼요. 만약에 웨일즈가 그냥 평지였다면 그냥 잉글랜드 사람들 싹 밀고 다 갔겠죠. 근데 이 산간이기 때문에 켈트인들이 여기로 쫓겨가서 여기 자신들의 어떤 문화를 유지하게 살았던 거죠. 이게 지리적 특성이 있는 겁니다. 이 네 지역,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이렇게 보시면 잉글랜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인구도 거의 뭐 90% 가까이 되고 또 섬 면적으로 보면 잉글랜드가 13만 제곱킬로미터니까 대한민국보다 조금 더 넓으네요. 인구가 한 5천만쯤 되고요. 스코틀랜드는 여기 한 절반쯤 되고 인구는 한 500만쯤 된다. 수도 런던과 요 동남부 지역의 인구 집중도가 커요. 뭐 대한민국은 수도권에 인구가 많이 몰려서 걱정이잖아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도 런던을 중심으로 한 동남부 지역에 상당히 많은 시설물 또 인구들이 삽니다. 이게 이유가 지리적으로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위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면 꽤 춥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가면 당연히 농사도 잘 되고 날씨도 따뜻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남쪽을 지향하기 마련이죠. 더군다나 대륙에서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대륙에서 건너가려면 반드시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런던이라고 하는 동남쪽에 치우친 여기가 수도가 되어 있었고 대륙에 가깝기 때문에 관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국으로 뭐 여행 간다. 그럼 당연히 런던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거죠. 우리 영국에는 28건의 문화유산과 4건의 자연유산이 있다. 생각보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많지 않은, 그러니까 유럽의 여러 나라와 비교해 보면 그리 많지 않은, 놀러 가기 그렇게 재밌는 나라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런던을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야, 영국을 가면 런던이 가장 핵심이고 여러 것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봐야 되겠죠. 자, 중심이 어디냐면 시티 오브 런던입니다. 런던이 처음 생겨났던 그곳. 아주 좁은 구역에 걸어 다닐 만한 그런 구역입니다. 물론 지금은 굉장히 넓은 게 런던이지만 거기에 요 출발점이 시티 오브 런던이었다라는 거고요. 오늘날 여기는 금융 중심이고요. 여기 웨스터민스터라는 지역은 정치 중심지다. 그리고 웨스트 엔드라는 곳은 쇼핑거리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시티 오브 런던에 가면 영국의 출발점, 아주 오래된 뭔가 유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런던 탑이죠. 우리가 헨리 8세의 이야기를 한참 보다 보면 엘리자베스 1세 그 딸이 런던 탑이 갇히거든요. 그래서 런던 탑이 굉장히 높은 탑처럼 느껴져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뭐 그렇게 높은 탑이 아니고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게 12세기경에 지어진 건데 그때 이제 성체로 지어진 거죠. 그래서 감옥으로 쓰이기도 하고 주로 왕궁으로 많이 쓰였겠죠. 생각보다 크지 않은 성에 이렇게 출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2세기부터 16세기, 17세기까지는 영국은 그렇게 강대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왕궁 정도가 어울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국 역사를 너무 추앙해서 이렇게 배운 경향이 있어.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 런던 탑을 봤을 때, 이거 뭐야 이렇게 초라해 이렇게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역사를 잘 들여다보면 중세 시대의 영국은 굉장히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성만 해도 상 훌륭한 겁니다. 그 옆에는 또 타워 브리지가 있죠. 영국의 상징과 같은 이 템스강을 가로지르는 이 타워 브리지, 바로 이곳이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소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런던 탑이 있다.
잉글랜드 정복, 노르만족이 와서 잉글랜드 정복해가지고 여기다가 수도로 삼으면서 요새를 구축한 거죠. 그로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도 여러 인사들이 감금을 당했다. 그리고 궁전으로 많이 사용됐다라는 거고요. 제가 여기 타워브리지를 쭉 걸어봤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이렇게 다리가 잘라져가지고 올라가요. 큰 배가 지나갈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다리를 쭉 걸어봤더니 뭐가 있냐면 그 다리 바닥에 이 엔지니어의 이름들이 쭉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엔지니어고 뭐 피터고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수리하는 담당인 거예요. 1900년, 1930년, 1930년, 1959년도부터 67년까지 그 찰스 고슬링이라는 사람이 일했다라는 게 이 동판이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사진 찍은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뭐 시장 누구, 그다음 무슨 건설사 사장 누구, 뭐 지하철공 사장 누구 이렇게 박잖아요. 이게 동양의 문화라면 유럽의 문화는 이 개개인들을 존중하는 문화인 거예요. 말하자면 유지보수는 엔지니어를 우대하는 문화가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하나를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 사회는 이거를 집행한 집행자, 대표자 이런 사람들 여기다 박았다면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더라. 현장에 가서 그런 엔지니어를 우대하는 문화가 많이 남아 있더라라는 걸 제가 보게 된 거죠. 자, 시티 오브 런던은 금융과 법조계, 언론사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런던탑인데요. 런던탑부터 해가지고 이쪽은 런던의 출발점인 곳인데, 여기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여기가 이제 금융과 법조계 언론사가 된 거죠. 이게 2차 대전 전까지는 아마 여기에 중세시대 건물과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런데 여기가 이제 2차 대전 때 독일의 폭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런던의 모습은 유럽의 다른 나라의 다른 도시와는 모습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베를린, 파리, 뭐 마드리드, 뭐 이탈리아 로마 이런 데 비교해 보면 상당히 현대적입니다. 그 이유가 2차 대전 때 여기 폭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은 건물들이 부서졌으니까 다 새로 지어야 됐잖아요. 물론 복원도 많이 했지만 복원이 불가능하게 그냥 다 파괴돼 버리면 뭐 의미가 없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는 복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런던은 복원을 안 하고 다 밀어내고 이런 현대식 건물들을 많이 지었던 거죠. 시티 오브 런던에서 이제 서쪽으로 보면 트라팔가 광장이라고 있어요. 이 트라팔가 광장의 이 메인 건물은 뭐냐면 내셔널 갤러리입니다. 런던에 가면 가장 중요한 박물관이 두 개가 있는데 영국 박물관과 내셔널 갤러리죠. 원래는 영국 박물관 안에 이런 박물관과 미술관이 섞여 있었거든요. 미술품들이 같이 있었는데 워낙 물품이 많다 보니까 미술품을 따로 여기 내셔널 갤러리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수집되었던 왕가에서 수집되었던 많은 미술품들이 내셔널 갤러리에 이렇게 있고요. 이 내셔널 갤러리 앞에 있는 넓은 광장이 바로 트라팔가 스퀘어인데, 이 트라팔가 스퀘어는 1805년 나폴레옹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넬슨 제독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광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광장 앞에 큰 탑이 있는데 그 탑 위에 넬슨 제독이 딱 올라서 있죠. 그리고 이 앞에 쭉 가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제 조각상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영국에서 가장 어떤 정치적인 공간, 우리의 뭐 광화문 광장 같은 그런 곳이 이 트라팔가 광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트라팔가 광장이고 내셔널 갤러리인데, 여기서 쭉 걸어 내려오다 보면 다우닝가 10번지를 만나요. 이게 총리 관저예요. 생각보다 총리 관저 가깝습니다. 그냥 총리 관저 앞을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쭉 지나오면은 여기 웨스터민스터 사원이 있고요. 그 옆에 빅벤이 있어요. 이 빅벤이 있는 이 건물이 의사당이죠.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사원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원을 지으면서 옆에 궁을 같이 지은 거예요. 웨스터민스터 궁을 지었는데 그 궁 자리가 바로 빅벤이 있는 의사당이 된 거고요. 여기서 서쪽으로 가면 버킹엄 궁전이 있습니다. 여왕이 이제 접견실로 쓰는 버킹엄 궁전이 이렇게 있는 거죠. 웨스터민스터 애비라고 하는 성당, 웨스터민스터 성당이 있는데, 이것은 성공의 잉글랜드 국교회죠. 잉글랜드 국교회는 왕이 최고의 수장이에요. 최고의 수장이면서 밑에 이제 대주교가 있고 여러 이제 사제들 있죠. 그 성공의 본당이 여기라고 할 수 있죠. 1097년 윌리엄 2세가 지은 성당이고, 전형적인 고딕식이죠. 이렇게 첨도 아치가 쫙 있고 여기 장미창이 있고 여기
플라잉 버트레스라고 하는 게 쫙 들어서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13세기, 14세기 정도에 지었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내부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첨두화체가 막 있고, 늪골 궁룡이 있고, 전형적인 고딕식 성당으로 만들어진 성공의 성당이라 할 수 있다. 근데 그 옆에 웨스터민스터 교회가 또 있어요. 이것은 웨스터민스터 캐테드리라고 불러요. 이것은 로만 카톨릭 주교자 성당이에요. 근데 건축 양식이 아주 독특하죠. 이것은 비잔틴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모스크의 미나레트처럼 첨탑이 서 있잖아요. 꼭 이슬람식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비잔틴식 양식인데 19세기에 지었다. 이건 로마 카톨릭의 주교자 성당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자, 그 옆에 있는 게 바로 웨스터민스터 궁이었는데 이것이 지금은 정부 청사가 돼 있고 또 의사당이 됩니다. 의사당과 정부에서 같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영국 하원이 의원들이 실제로 가서 장관도 하고 여러 역할, 위원회 뭐 이런 것도 여러 역할들 하거든요. 의원 내각제니까. 그래서 여기 정부 청사와 의사당이 같이 있는 그런 건물이 웨스터민스터 궁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빅벤이란 게 있죠. 빅벤은 여기 탑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시계탑을 빅벤이라고 하죠. 이 런던 시내에 아주 중요한 뭐 볼만한 거리는 제가 보기엔 첫 번째는 영국 박물관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형 박물관이라고 부르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인들의 번역편이다. 영어로 하면 The British Museum입니다. 여기 Great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형 박물관은 제국주의적 분위기가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 영국 박물관이라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내부에 가면 굉장히 다양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물론 영국 거가 있긴 한데 아주 초라해요. 영국은 별로 없고 나머지 다 해외에서 약탈해온 물건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로마, 이슬람, 조각, 소묘, 회화 등이 있다. 유럽 전역 아니면 뭐 아시아도 있죠. 저 실크로드에 가서 이런 것들을 가져온 것들도 꽤 있고요. 대한민국의 물품도 일부 있습니다. 이집트를 빼고 가장 고대 이집트 유물이 많은 박물관이 어디냐라고 하면 바로 이 영국 박물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유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라도 굉장히 많아요. 가장 유명한 건 여기 아멘호테프상, 뭐 사자의 서라고 하는 무덤에 넣은 그림 같은 게 사자의 서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에 관한 고대 이집트 발굴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영국이 원래 이집트를 점령했었잖아요. 그 식민지에서 보호령처럼 운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있었던 막 어떤 유물들을 많이 영국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이집트의 물건들이 있고요. 이집트에서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좋은 자리에 있는 게 바로 로제타 스톤이에요. 그 이 로제타 스톤 때문에 여기 맨 아래에 있었던 이집트의 고대의 상형 문자들을 해석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로제타 스톤이죠. 영국 박물관에서도 아주 애지중지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영국 박물관에서 가장 뜨거운 유물은 바로 이거죠. 파르테논 마블입니다. 그러니까 파르테논 신전에서 엘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뜯어온 그 유물이 여기 아주 좋은 자리에 있어요. 옛날에 그 엘긴 마블이라고 불렀거든요. 엘긴이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은 엘긴 마블은 별로 이름이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파르테논 신전에 있었던 거니까 파르테논 마블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여전히 그리스에서는 이거 달라고 하지만 영국 박물관에 줄 리가 없잖아요. 영국 박물관에 많은 물품이 그렇게 전 세계에서 가져온 건데 어떤 특정 물품을 돌려줄 리가 없죠. 그리고 여기는 입장료가 없어요. 무료거든요. 무료가 다른 나라의 물품이 많아서 무료라고 이렇게 하는 썰이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영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무료 정책을 하고 있어요. 내셔널 갤러리도 무료거든요. 들어갈 때 기부금을 좀 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관리비가 필요한 기부를 해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박물관은 무료로 하는 대신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비를 하는 이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약탈물이 많아서 무료가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박물관 운영 방식을 무료로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런던의 상징물들은 이겁니다. 런던에 가보시면 많이 만날 수 있는 게 독특한 게 경찰관의 모습, 또 택시. 택시도 우리처럼 이렇게 세단 낮은 게 아니라 좀 높은 차들이 있어요. 아주 독특한 영국스럽게 생긴 택시들이 이렇게 운행을 하더라고요. 또 영국의 상징 2층 버스 있죠? 빨간색 2층 버스. 이게 원래 국가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민영화 됐는데 민영화 됐으면서도 무조건 버스는 빨간 버스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빅밴도 있고 또 지하철을 우리는 서브웨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 영국에서는 서브웨이는 지하 도로가 서브웨이고 지하철은 언더그라운드라고 해요.
그래서 언더그라운드 이렇게 빨간색 붙어 있는 게 이제 지하철에 들어가면 지하철인데, 또 지하철 자체는 또 튜브라고 불러요. 세계 최초로 탄생한 지하철이죠. 굉장히 작아요. 이게 튜브처럼 생겼었거든요. 여유 공간이 별로 없는, 그래서 이제 튜브라고 부르고, 하도 오래전에 생겼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지하철에 비하면 되게 낙후돼 있고 뭐 냄새도 많이 나고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죠. 또 그 외에 몇몇 유적지를 보시면 가장 오래된 건 스톤헨지, 뭐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도 이게 종교적 상징물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로마 시대 유적지도 물론 있죠. 로마가 여기 점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대 유적지 중에 남아있는 건 바스라고 하는, 베스, 예, 목욕탕. 고대의 온천이었던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로마 시대 이 온천이었고, 그 뒤에 영국의 왕들도 여기를 휴양지로서 많이 찾아갔다 그래요. 지금 여기 보면 로열 크레센드라고 하는 건물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휴양지로서 옛날부터 유명했던 그런 곳이라고 하는 거죠. 레이디 고다이버, 고다이버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원래 남편이 소장농들한테 소장료를 너무 비싸게 매겨가지고 소장농들이 불쌍하니까 이 고다이버 부인이 소장료 좀 내려달라 그랬더니, 영주가 레오프릭이 왜 그래 소장을 내려주느냐, 당신이 벌거벗고 마을 한 바퀴 돈다면 내가 내려주겠다라고 했더니, 이 고다이버 부인이 실제로 이렇게 벌거벗고 말을 타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장인들이 감사해가지고 고다이버 부인 이야기를 이렇게 퍼뜨리게 됐고, 이렇게 또 모시게 됐고, 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또 영국에 하면 유서 깊은 또 대학들이 있죠. 원래 옥스퍼드라고 하는 대학은 신학계로 출발했거든요. 물론 유럽의 모든 대학들이 다 신학계로 출발했죠. 그러다가 옥스퍼드에서 있던 교수의 일부가 캠브리지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대학을 세우고 시작했다는 거죠. 이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 또는 영국의 대학들의 특징은 캠퍼스 안에 모든 학교 다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컬리지들이 있어요. 컬리지들의 연합? 이게 사실 대학이거든요. 런던 서쪽에 옥스퍼드가 있고 거기서 캠브리지 꽤 멀어요. 아주 다른 지역에 있거든요. 지역이 많이 달라요. 어쨌든 영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대학, 옥스퍼드와 캠브리지가 있겠죠. 영국의 수상들 대부분은 옥스퍼드 출신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오늘날에도 옥스퍼드를 나오지 않으면 뭐 어디 정치를 할 수 없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죠. 캠브리지는 아무래도 좀 이공계 쪽이 좀 강하고, 옥스퍼드는 여전히 신학, 정치학 이쪽으로 많이 강한, 그리고 미국 체계를 비슷하게 닮아있기 때문에 거의 학비가 비싸기로 뭐 7위, 8위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두 대학들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1년에 학비가 뭐 우리 돈으로 한 3천만 원, 4천만 원씩 하기 때문에 아무나 못 가는 그런 대학이기도 하죠. 당연히 좀 귀족 계층이 갈 만한 그런 대학이기도 하겠죠. 스코틀랜드를 한번 가보면 여기 수도는 에든버러인데, 에든버러 성이 옛날부터 이렇게 되었죠. 스코틀랜드 하면 가장 우리가 상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백파이프를 부는 남자, 그리고 이들이 입은 치마 같은 거죠. 이게 치마가 아니라 천인데, 원래 이게 생긴 게 가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천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이제 킬트라고 부르는데, 킬트가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다는 거죠. 붉은색 그 천을 가진 킬트 입은 남자도 있고, 녹색 킬트 입은 남자도 있죠. 그래서 가문별로 이런 킬트가 다르더라라고 하는 거죠. 스코틀랜드만의 독특한 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